통합기관을 논의하면서 반드시 고려할 것이 현재 증가하는 장애의 위험 영유아입니다. 장애 위험 영유아는 현재 장애로 진단받지 않았지만 적절한 지원을 받지 못하면 향후 장애로 진단받을 가능성이 큰 영유아를 말합니다. 장애 위험 영유아는 적절한 지원이 제공되지 않으면 이후 장애를 가질 수 있는 거죠. 장애 위험 영유아는 발견이 지연될수록 적절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예후가 좋을 수 없어서 개입 시기가 매우 중요합니다. 적절한 시기에 발견, 선별, 중재 등이 이루어져야 발달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향후 장애로 진단받는 비율을 줄이거나 제거할 수 있습니다. 즉 장애 위험 영유아는 빨리 발견되는 게 중요한데요. 문제는 현재 장애 위험 영유아 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2014년에 영유아 건강검진 발달평가에서 양호를 받은 영유아가 전체의 95.2%였습니다. 하지만 2020년에는 85.7%로 급격히 낮아졌습니다. 양호를 받은 영유아 수가 6년 사이에 거의 10%나 낮아진 겁니다. 다시 말해서 6년 사이에 발달상 이상 소견을 보이는 영유아가 10%나 증가한 겁니다. 발달상 이상 소견은 추적검사 요망, 심화평가 공고, 지속관리 필요 등으로 구분되는데 이러한 이상 소견을 보이는 영유아가 6년 사이에 무려 10%나 증가한 겁니다. 특수교육 대상자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요. 학령 인구는 계속 감소하는데 특수교육 대상자는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영유아 단계에서 특수교육 대상자 수가 2018년 17,007명에서 2022년 19,906명으로 급격히 증가하였습니다. 현장 교사들은 이미 이런 현상을 경험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를 거치면서 아이들의 발달 상태가 예전과 다르다는 것을 교사들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아이들을 교육하기가 어렵다는 건데요. 어린이집 교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연구에서 교사들은 한 학급에 적게는 한두 명, 많게는 대여섯 명 정도가 장애 위험 영유아로 의심된다고 말합니다. 어린이집 어디에서나 장애 위험 영유아를 만날 수 있고 누구나 장애 위험 영유아의 담임교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장애 위험 영유아는 일반 영유아보다 교육하는 데 2배 이상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장애 위험 영유아가 한 학급에 2명 이상 있으면 담임교사는 매우 큰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집 교사들은 장애 위험 영유아를 위한 전담교사 배치와 보조인력 지원, 교사 대 영유아 비율 조정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는 부모의 갈등입니다. 부모는 비전형적 발달 양상을 보이는 자녀를 전혀 인지하지 못하거나 자녀의 상태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인데요. 교사가 조심스럽게 아이의 상태를 얘기하고 검사를 권유해도 대부분 부모는 아이의 상태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교사는 영유아와 장시간 함께하면서 전형적 발달 양상을 보이는 영유아와 비전형적 발달 양상을 보이는 영유아를 비교하고 관찰할 수 있어서 장애 위험 영유아의 발달상 문제를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장애 위험 영유아를 발견하고 이를 부모에게 알려서 발달 검사를 의뢰하도록 권유하는 것은 교사의 중요한 책무 중 하나고요. 그런데도 대부분 부모가 교사의 권유를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교사들은 전문가가 직접 해당 영유아의 부모와 상담하기를 원합니다. 부모가 어린이집 교사를 전문가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전문가가 직접 부모를 설득하기를 바라는 거죠. 최근 연구에서 어린이집 교사들은 장애 위험 영유아의 조기 발견과 중지의 적기를 24개월이라고 응답하였습니다. 영아기의 발견과 중재가 이루어질 때 예후가 좋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유아기도 늦다고 보는 거죠. 즉 영아기에는 장애 위험이 발견되고 중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려면 교사가 장애 위험 정도를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이러한 교사의 판단을 부모가 신뢰하고 검사를 받아야 하고요. 부모의 신뢰도를 높이려면 특수교육에 대한 교사의 전문성을 높이는 게 급선무입니다. 부모를 설득하려면 단순히 전형적 발달 양상과 비전형적 발달 양상을 구분하는 정도를 넘어서서 특수교육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기술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특수교육에 대한 지식과 기술은 단시간에 습득되지 않습니다. 장애의 종류가 워낙 많고 같은 장애여도 나타나는 증상이 매우 달라서 판단이 쉽지 않습니다. 대학에서뿐만 아니라 교사가 된 후에도 지속해서 특수교육에 관한 교사 교육을 받아야 하는 거죠. 또 영아기에 장애 위험을 발견하더라도
계속 추적하고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통학기간은 0세부터 5세까지를 모두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영아반만 있거나 유아반만 있으면 지속적인 관리가 어렵고 중재의 적기를 놓칠 수 있습니다. 통학기관은 지역의 형편에 따라 영유아 모두, 영아전담, 유아전담 등의 3가지 형태로 운영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애 위험 영유아가 점점 더 많아지는 추세인 만큼 통학기간은 0세부터 5세까지를 모두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